살다 보면 그런 사람 꼭 있죠. 분명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인연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을 서서히 갉아먹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악연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처럼 딱딱하게 이론만 늘어놓으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싼 비용인 시간과 마음을 아끼기 위해 꼭 필요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그 첫 번째 신호는요, 함께 있는데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꾸만 나를 검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게 대놓고 욕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주 세련되고 교묘하게 나를 깎아내립니다. 이른바 수동적 공격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너는 참 소탈해서 보기 좋다? 난 창피해서 그런 옷 절대 못 입을 것 같은데 라면서 칭찬인 듯 비수를 꽂는 거예요. 듣는 순간 방금 나 까인 건가 싶은데 정작 상대는 너무나 해맑은 표정을 짓고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유머라는 아주 비겁한 방패를 씁니다. 무례한 말을 툭 던져놓고 내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티를 내면 바로 화살을 돌려버려요. 에이, 농담인데 왜 이렇게 진지해? 너 진짜 예민하다 라고요. 이 한마디면 순식간에 속 좁고 예민한 사람은 내가 되고 상대는 쿨한 농담꾼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입을 떼기 전에 스스로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또 예민하게 구는 건가? 이 말을 하면 제가 또 뭐라고 하겠지? 라며 자기 검열을 시작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이미 관계의 평형추가 무너져서 상대가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건강한 관계는 다툼이 있어도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악연은 내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정말 위험해요. 나중에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도 한동안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무서운 흔적을 남기거든요. 만약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며 내 이야기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하셨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위장한 칼날에 계속 베이면서 내가 예민한 탓인가?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니까요. 자, 첫 번째 신호가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신호는 우리를 정말 진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내 감정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피로도예요. 아니, 연애나 인간관계가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내가 서운하다는데 왜 그렇게 구구절절 논리적인 근거를 대야 하는 걸까요? 보통 건강한 관계라면 나 아까 그 말에 좀 서운했어 라고 했을 때 아,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조심할게 하고 짧게 정리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악연은 다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돼요. 네가 서운한 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정확히 어떤 단어 때문에 서운했는지 증거를 대봐 라는 식이죠. 내 서운함이 정당하다는 걸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PPT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니까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불균형한 구조예요. 나는 내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상대는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줬는데 상대는 판사 가운을 입고 앉아서 그건 기각이야 라고 외치는 꼴입니다. 내가 아프다는데 상대가 그건 아플 만한 수치가 아니야 라고 진단서를 요구한다면 그게 어디 마음 편한 관계겠어요? 결국 느끼는 쪽이 먼저 지쳐서 에휴 됐다, 말해 뭐해 하고 입을 닫게 되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상대가 당신의 감정을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구걸하고 증명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함께 즐거워하는 에너지보다 커졌다면 그 관계는 이미 적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감정 혹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결제받으러 다니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증명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라는 걸요. 자,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건 좀 더 노골적이라 듣다 보면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고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나는 감정 쓰레기통이고 상대는 판사 노릇을 하는 관계예요. 원래 좋은 인연은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악연은 이 공식을 아주 기발하게 비봅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어버리거든요. 내가 고생 끝에 승진하거나 성과를 내서 기분 좋게 소식을 전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는커녕 와, 운 좋았네? 요즘 그쪽 업계가 좀 널널한가 봐 라며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내 성취를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거의 마술사 수준이죠. 더 기가 막힌 건 화제 전환의 기술입니다. 내가 오늘 정말 힘들었던 일을 꺼내려고 하면 근데 나는 오늘 진짜 죽을 뻔했거든 이라며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뺏어갑니다. 내 이야기는 예고편이고 본 영화는 항상 자기 하소연인 거예요. 여러분, 최근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한번 복기해보세요. 상대의 한풀이를 들어준 시간과 내 이야기를 한 시간의 비율이 혹시 8대2 정도 되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 페이도 못 받는 무료 심리 상담사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상대는 자기 감정이 힘들 때는 당신의 공감을 당연하게 요구하면서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냉철한 판사로 변신합니다. 네가 그때 그렇게 행동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네가 너무 감정적이라서 그래 라며 뼈아픈 조언을 가장한 비수를 꽂죠. 여러분, 공감 없는 조언은 그저 폭력일 뿐입니다. 내가 잘 될 때 배 아파하고 내가 힘들 때 가르치려 드는 사람, 과연 내 곁에 둘 가치가 있을까요? 이제는 그 쓰레기통 뚜껑 꽉 닫아버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귀중한 에너지는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하니까요. 네 번째 신호는 사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만남 전후로 에너지가 충전되기는커녕 바닥까지 탈탈 털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하거든요. 보통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운을 얻거나 최소한 평온함이라도 유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연들은 거의 영혼 탈곡기 수준입니다. 만나기 전부터 벌써 기가 빨려요. 휴대폰 진동 소리에 그 사람 이름만 떠도 가슴이 철렁하거나 약속 장소로 가는 발걸음이 헬스장 스쿼트 100개 하러 가는 길보다 더 무겁다면 그건 이미 당신의 신경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뇌가 상대를 안식처가 아니라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 속에 있는 편도체라는 녀석이 위험한 놈이 나타났다, 긴장해 라고 비상벨을 울리는 거죠. 그러니 몸은 계속 각성 상태에 놓이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마라톤을 뛰는 것만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헤어지고 나서예요.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아까 그 말을 왜 했지? 그 사람이 그 표정 지을 때 무슨 뜻이었을까? 라며 대화를 복귀하고 자책하느라 밤잠을 설칩니다. 즐거워야 할 인연이 오답노트 작성하는 숙제가 되어버린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설렘이 아니라 긴장이 쌓이는 관계, 만나고 나면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져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강도의 감정, 노동요. 당신의 소중한 사회적 배터리를 왜 나를 갉아먹는 사람에게 무선 충전기로 갖다 바치고 계신가요? 몸이 보내는 이 정직한 신호를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신경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독이라는 걸요. 다섯 번째 신호는요, 악연들이 부리는 거의 흑마법 수준의 기술입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결국 네가 문제라는 결론으로 돌아오는 책임 전가의 무한 굴레예요. 보통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은 내가 서운했어 라고 용기 내어 말을 꺼내잖아요. 그때 악연들의 반응은 아주 전형적입니다. 우선 그건 네 해석이 과한 거야 라며 내 인지 능력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느낀 감정을 잘못된 해석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좀 더 세게 나오면 너는 왜 그렇게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봐? 라며 아예 내 성격 결함으로 몰고 갑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나인데 어느새 나는 관계를 망치는 비관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치졸한 수법은 바로 고립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유독 너만 유별나게 굴더라 라는 식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덜컥 겁이 납니다. 정말 나만 이상한 건가 싶어서 입을 꾹 다물게 되거든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거의 가스라이팅의 정석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쯤 되면 거의 창조 경제급 논리 아닌가요? 본인이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리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를 말할수록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고 고립되는 관계는 이미 대화로 풀 수 있는 선을 넘은 겁니다. 대화는 서로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하는 건데 하면 할수록 벽이 더 높고 단단해진다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 감정적 폭행이에요. 내가 좀 더 좋게 말했어야 했나?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서 전달해도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나를 공격할 또 다른 빌미가 될 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말지 고민될 때 이보다 더 확실한 판별법은 없어요. 바로 이별을 상상했을 때 슬픔보다 해방감이 먼저 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통 정말 소중하고 건강한 관계라면 이별을 상상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고 거대한 상실감이 먼저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악연은 신기합니다. 헤어지는 상상을 하면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갑자기 막혔던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고 이제야 좀 숨 좀 쉬겠네 하는 안도감이 먼저 들어요. 이건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머리로는 그래도 우리가 보낸 시간이 있는데 라며 추억을 뒤적거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이미 탈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셈이죠. 사실 많은 분이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가 그동안 쏟은 시간과 마음이 아까워서라고들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상한 음식이 아깝다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인연도 똑같아요. 이미 상해버린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건 내 마음의 병 키우는 일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과 보낸 5년이 아깝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소중한 50년을 망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악연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쏟아붓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만 투자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당신의 평온함을 존중해주는 훨씬 더 멋진 인연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겁니다. 오늘 짚어드린 6가지 신호 중 3개 이상이 내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이제는 붙잡는 용기보다 나를 위해 떠나는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더 사랑받으며 편안해질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